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반도체 분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이 되는 가운데 2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하반기 출시로 예상되고 있는 인텔 13세대 CPU 인텔 랩터레이크와 관련되어 최근 새로운 루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까지 확인된 랩터레이크 관련 루머로는 인텔이 올해 4분기 중 랩터레이크를 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루머에서는 보다 빠른 3분기 말, 즉 9월 중 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CPU 성능 향상분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는데, 싱글스레드 성능 기준 8에서 15%의 성능 향상을, 멀티스레드의 경우 최대 8개의 늘어난 2코어를 통해 30에서 40%가량의 추가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데스크탑 CPU의 경우 3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모바일 라인업인 RPS, H, HX, U 모델의 경우엔 올해 4분기 출시로 확인되었는데, 이후로는 현재 인텔 1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만큼 출시 시기와 관련된 텀을 두려는 전략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루머를 가지고 있는 인텔 랩터레이크의 CPU는 인텔 12세대 CPU와 동일한 LGA1700 소켓을 사용하며 i9 13900K를 기준으로 최대 24코어 구성의 32스레드 스펙을 가질 예정입니다. RTX 3070에 필적하는 그래픽카드를 목표로 했던 인텔의 알케미스트 그래픽카드와 관련되어 최근 긱벤치마크 성능이 유출되었습니다. 먼저 유출된 인텔 알케미스트 긱벤치 오픈CL 점수로는 85,448점을 기록한 것으로 벤치마크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RTX 2070과 비슷한 점수로 확인되었으며, 당초 인텔에서 예고한 RTX 3070, 즉 135,058점을 기록한 그래픽카드 대비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번 유출된 벤치마크 점수에 있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저번 Ashes of the Singularity의 유출된 벤치마크에 있어서는 RTX 3070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는데, 이번 긱벤치에서는 해당 게이밍 벤치마크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긱벤치의 벤치마크 점수가 게이밍 성능에 있어서 동일한 성능으로 직결되는 내용은 아닌 만큼 아직 전체적인 GPU 성능을 판단하기엔 이르며, 해당 벤치마크에 사용된 모델이 엔지니어 샘플링인 제품 인정과 추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성능 향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인텔에선 자사의 외장 GPU인 알케미스트와 관련되어 올해 2분기 중 출시를 공식 발표한 상황이며, 가격에 있어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나 엔비디아 대비 소폭 더 낮은 MSRP에 출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저번 2022년 투자자 회의를 통해 자사의 아크 그래픽카드와 관련되어 2분기 출시를 발표한 가운데 보다 많은 양의 GPU 공급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텔 2022 투자자 회의 프레젠테이션과 발표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현재 2분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아크 그래픽카드와 관련되어 노트북은 1분기, 데스크탑은 2분기, 워크스테이션은 3분기 출시 예정이고, 그중 게이머들을 위한 GPU로는 최대 400만 GPU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출시할 그래픽카드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함께 공개했는데, 2022년엔 알케미스트를 시작으로 2023년에서 2024년엔 배틀메이즈를,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셀레스티얼 네이밍을 통해 매년 또는 2년 내외로 새로운 그래픽카드의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상기의 이유로 현재 인텔에서 발표한 게이머용 외장 GPU 그래픽카드인 알케미스트의 공식적인 출시는 2022년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중인 만큼,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시기는 빠르면 5월 중, 늦어지면 2분기의 마지막인 6월 내외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CPU 점유율과 관련되어 12세대 CPU를 발표한 인텔에서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본 다이 시장 분석가 BCNR과 CPU 벤치마킹 소프트웨어인 패스마크의 시장 점유율 자료를 공개했는데 2021년 1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인텔이 13세대 CPU인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 있어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스마크 자료 기준으로는 60.2%까지 내렸던 점유율이 엘더레이크 CPU의 출시와 함께 2월 23일 기준으로는 65.6%로 상승했으며 반대로 AMD의 경우에 하락세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 BCNR의 시장 판매 자료에 있어서도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CPU 판매 시장의 변화는 인텔의 코어 i3 및 코어 i5 때문이라며 AMD의 경우 라이젠 5 5600X 외로 엔트리급 CPU의 선택지가 적다 보니 이런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3분기엔 인텔 13세대 CPU 및 AMD 젠 4 CPU의 출시가 예고되고 있는데 과연 실제 소비자 시장에 있어선 어떤 변화의 바람이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TSMC에 5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AMD 젠 4 CPU가 출시될 가운데 최근 향후 로드맵 CPU인 젠 5의 출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TSMC의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 및 수율에 관련된 내용인데 주요 외신 디지타임스에서 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TSMC가 3나노미터 공정 수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5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하는 고객에 있어서 그 노드의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에 대한 우려가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로는 AMD 젠 5 CPU가 TSMC 3나노미터 공정을 탑재할 예정이라는 점인데 현재 TSMC 공정 안정화 수율 등을 고려해봤을 때 공정 안정화가 느려질수록 AMD의 당초 계획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5나노미터 공정 점유율에 있어서도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가 더뎌질 경우 애플,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주요 고객들이 5나노미터 공정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일부 할당량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공급될 젠 4 CPU 및 RDNA3 기반의 그래픽카드의 물량 확보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정보 가운데 최근 확인되고 있는 루머 정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 및 AMD 젠 5와 RDNA3 그래픽카드는 TSMC 5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되어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 그리고 AMD의 RDNA3 GPU와 관련된 루머에 있어 최근 소비 전력과 관련된 즉 TDP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전력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코파이트 7 키미 및 그레이먼 5050를 통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RTX 3090ti인데 아직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450W TDP를 요구한다는 루머가 최근 확인되고 있으며 차세대 RTX 40 시리즈에 있어서는 약 80% 이상 증가한 쿠다 코어를 탑재를 특징으로 450W부터 일부 최상위 비래퍼 모델의 경우엔 850W 즉 RTX 4090이 이렇게까지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TDP 증가에 대한 루머 정보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AMD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언급된 정보로는 AMD 네비 3000의 경우 TSMC 5나노미터 공정을 특징으로 하지만 MCM 구조를 통해 최대 3배 늘어난 스트림 프로세서로 인해 이 또한 450W에서 500W 이상의 TDP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TDP 증가에 대한 루머 언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과 차세대 GPU의 스펙 및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실질적인 물리적인 코어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되나 이러한 소비 전력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늘어난 TDP에 있어서 성능 향상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는 약 80에서 100% 이상 및 AMD는 최대 3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출시 시기로는 다가오는 2022년 9월을 비롯한 3에서 4분기 중 출시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 글로벌 출시에 맞춰 익스퍼트 러
카메라 앱 정식 버전을 25일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갤럭시 S21 울트라를 위한 베타 버전을 선보였으며 최근 1.0.00.28 베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0.00.29 정식 버전에서는 일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익스퍼트 러 카메라 앱은 카메라 성능의 기능을 확장시켜주며 사용자는 확장된 다이내믹 레인지와 함께 리니어 DNG 16비트 러 파일을 사용하여 어두운 곳에서 밝은 부분까지 더 나은 사진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갤럭시 S22 시리즈의 모든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또 ISO, EV, 셔터 속도, 히스토그램, 화이트 밸런스 및 수동 초점과 같은 전문가 모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손실 JPG, 이미지를 생성하고 HDR 기능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도비 라이트룸을 통해 추가 기능과 전용 프로파일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식 버전은 안드로이드 12 버전만 지원하며 현재는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월 갤럭시 S21 울트라, 4월에 갤럭시 Z 폴드 3의 정식 버전을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갤럭시 S20 울트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Z 폴드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 출시와 함께 첫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배포를 시작했다고 해외 매체 샘 모바일이 보도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용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펌웨어 버전 S90X, EXXU, 1, A, V, B, 3과 함께 제공되며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이집트에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데이트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60개 이상의 개인정보 및 보안 취약점이 수정된 2월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엑시노스 기반 갤럭시 S22 울트라 일부 모델에서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디스플레이가 깜빡이거나 줄이 생기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이 문제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업데이트에 수정사항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국내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AP가 장착되어 있어 국내 사용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애플이 다음달 이벤트를 열고 아이폰 SE 3세대, 신형 아이패드 에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급형 맥북 프로, 맥 미니 신제품도 함께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신은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의 최신 파워온 뉴스레터를 인용해 애플이 올해 최소 7종의 새로운 맥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올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맥은 M1 프로 기반 맥 미니, M2 기반 13인치 맥북 프로 M2 기반 맥 미니, M2 기반 24인치 아이맥, M2 기반 디자인이 변경된 맥북 에어, M1 프로 및 M1 맥스 기반 더 큰 아이맥 프로, 2에서 4개의 M1 칩을 탑재한 크기가 작아진 맥 프로 등 7종입니다. 검언은 이중 보급형 13인치 맥북 프로 및 맥미니는 현재 라인업에서 가장 오래된 애플 실리콘 맥이라며 두 가지 모델의 후속 제품의 3월 이벤트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5에서 6월 중에는 새로운 아이맥 프로와 M1 맥스의 초강력 버전을 특징으로 하는 신형 맥 프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M2 프로 및 M2 칩은 M3 칩과 함께 2023년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2월 마지막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2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 그래도 반도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반도체 원자재 공급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도 공급이지만 전쟁으로 무분별한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